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가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는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진술하거나 국회나 예. 또는 이번에는 여러 군데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생전에 처음입니다. 예.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뭐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뭐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석수가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다음에 23시 30분에 이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말이야.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어요?였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근데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령관도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었던 걸 아십니까? 사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국회 가지도 못했고 사령관도 국회 들어가지도 못해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통제는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입니다. 그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잠깐만. 그리고 수방사의 어떤 임무 매뉴얼상 서울의 중요 시설, 국가 시설의 방어 개념이고 방어에는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죠. 지역방위 부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요청한 겁니다.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냐 말씀. 네, 만난 적.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됐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국정원장, 조태현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또 바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